미군이 북한의 지하 갱도를 모방한 시설에 숨어 있는 적의 지휘부 소탕 훈련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에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파놓은 남침용 땅굴입니다. 남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뒷전에서 북한 교대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공중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 국토에 요새화를 내걸고 곳곳에 지하 갱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북쪽 대성산 국사봉에는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가 대피할 수 있는 철봉각이란 이름의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군단별 사령부의 전시 지휘부를 지하에 숨겨놨고 최고 사령부의 예비 지휘소도 한반도 최북단인 양강도에 마련해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양 지하 쪽으로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각종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지하 갱도를 지도로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2007년부터는 한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하 갱도 작전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적 갱도 소탕 훈련을 벌였다며 직접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은 북한의 지하 갱도를 모방한 시설에서 숨어있는 적 지도부를 찾아 제거하는 작전을 숙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총 출동하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에는 양국의 특수부대도 대거 투입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 능력 강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황정규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방어할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인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한국에 곧 들어올 예정인데 북핵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우러스 자체가 결국은 항공기, 그러니까 F-15K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는 일종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즉 한 500km 정도 거리를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결국 이 미사일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들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킬체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KM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있어서 핵심 전력으로 이 타우러스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네. 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를 스스로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 원하는 지점을 따라서 아주 낮은 고도나 이런 어떤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마하 한 0.8에서 0.95 정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50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하 핵시설이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지하로 관통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지하로 들어가다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한 지점까지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목적 탄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역할도 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 내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사실을 만 하루가 다 돼서야 발표를 해서 늑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군 당국이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늑장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하게 접근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미사일 자체가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중간에 뭐 자폭이건 아니면은 그 실패건 간에 어쨌거나 이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인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번에 왜 9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때 이것이 무슨 뭐 노동이니 스쿼드니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발표를 늦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번에 이러한 위협이 있었을 때는 즉각 정말 그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즉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애초에 북한이 그 노동당 창당일이었죠. 지난 10일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형급 도발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0일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한 거고 핵실험도 아닌 그 미사일 발사 실패를 했는데 이런 중형급 도발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 도발을 갖다가 소위 이제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감시가 집중될 때는 오히려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마치 무언가 할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뭐 한미일 이런 주변국들의 어떤 이 소위 이렇게 노력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석재 타격 얘기가 뭐 조야에서 흘러나오고 소위 미 국방부 차관보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 발언을 내쏟는 등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경고를 해왔는데 이런 경고가 먹힌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7번을 쐈는데요. 6번이 실패했습니다. 자, 미사일로서는 상당히 글쎄요,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소위 이제 6번째 발사 성공이라고 할 때 이때 발사 자체가 워낙 그 성능을 충분히 보여준 상태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중에서 터진 것인지 아니면 자폭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 공중에서 터졌으니까 실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한 위치 자체가 과거에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구성시 이제 방면에서 발사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 발사가 남쪽으로 발사를 한 거라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그 남쪽 그 상공이 넘어오기 전에 터트려야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그 발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정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발표한 그 어떤 군에서 발표한 정보만 갖고는 충분하게 그 정황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북한이 7번째 무수단 미사일 개발 발사 실험을 했는데, 자, 이렇게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서 가장 먼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수단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KN-58이나 KN-14이라고 그래서 ICBM급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북한이 어떤 미국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무수단이다. 왜냐하면 한 3,000에서 3,500k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는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혹은 실제 상황이 악화됐을 땐 공격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개발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그리고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무스단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실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0년대부터 전 국토에 요새화를 내걸고 곳곳에 지하 갱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북쪽 대성산 국사봉에는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가 대피할 수 있는 철봉각이란 이름의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군단별 사령부의 전시 지휘부를 지하에 숨겨놨고 최고사령부의 예비 주의소도 한반도 최북단인 양강도에 마련해뒀다는 추는 한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하 갱도 작전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적 갱도 소탕 훈련을 벌였다며 직접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은 북한의 지하 갱도를 모방한 시설에서 숨어있는 적 지도부를 찾아 제거하는 작전을 숙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총 출동하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에는 양국의 지휘부 소탕 훈련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에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파놓은 남침용 땅굴입니다. 남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뒷전에서 북한 교대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1900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각종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지하 갱도를 지도로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2007년부터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지하 갱도를 모방한 시설에 숨어 있는 적의